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전기 설비 과목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어느덧 두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배선 재료와 공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음. 동희야, 음. 오늘 우리가 배선 재료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해. 음. 그 배선 재료에서 이제 처음이 되는 것이 바로 개폐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이 개폐기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 말로만 들어봐서는 이건 또 뭐지? 하지만은 오히려 영어 단어가 우리한테는 훨씬 와닿는 단어야. 개폐기는 영어로 스위치. 스위치라 그래. 그런데 이 스위치라는 게 지금 우리 동이 뒤쪽에도 있는 그냥 우리 거실이나 방에 불을 켜는 스위치 외에도 의외로 종류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특징도 각기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보자. 사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뭐 라이프 스위치 및 커버 라이프 스위치 이거는 요즘 쓰는 데가 거의 없어. 근데 전기기능사가 업데이트가 늦는지 아직도 이런 게 기출문제로 나온다기에 오빠가 일단 끄집어 왔어. 그래. 자, 여기에서 보면은 공통점이 나이프 그리고 커버 나이프, 나이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나이프는 이렇게 써. 이게 뭔지 알아? 칼? 그치, 칼이야, 칼. 헉, 스위치가 칼. 원래 이 나이프 스위치가 최초로 나왔던 건데 마치 이 손잡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의 끝에 전류를 붙이고 차단하고 하는 셀 붙이가 있는데 그게 마치 칼같이 날카롭게 돼 있어갖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종류가 총 6가지의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극수에 맞춰 단극, 2극, 3극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입하는 방향에 따라서 단투형과 쌍투형으로 이렇게 있어.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요즘에는 거의 나이프 스위치가 보기가 어려워. 진짜 나는 아버지랑 전기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우연히도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여기에 딱 보이는 것이 바로 라이프 스위치야. 이게 어디 있는 건 줄 알아? 이거 그 벽 쪽에 그 열면은 있는 그 뭐라 그러지? 분전반 두꺼비집. 그런가? 우리 집 분전반에 이런 나이프 스위치 있나? 없을 것 없을 것 같아. 같아. 차단기만 있잖아. 어. 이거 오빠가 그 경기도 의왕의 철도박물관에 가면은 옛날 객차 같은 거 전시되어 있어. 거기에서 무려 1965년에 만든 비둘기호 열차 거기 객차 안에 이제 공개가 돼서 살짝 들어가던데 오빠가 전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열차의 전기가 어떻게 이렇게 통하나 하고 궁금해서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이 객차 전용 분전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분전함을 열어보니까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뭐 그 객실 전등, 뭐 객실 선풍기, 뭐 화장실용 등 막 그런 게 다 이렇게 스위치 같이 있고 그 옆에 지금 바로 이렇게 표시한 거. 이게 보면은 칼자루 같이 있잖아. 이게 뾰족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칼 같은 모양인 거야. 이게 바로 단극이야. 지금 2극과 3극은 오빠가 그림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한 자루의 칼이 딱 있잖아. 그래갖고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전류를 붙이고 차단하고 하는 거야. 되게 원시적이지. 그러네. 근데 이거 단점이 뭐겠어? 여기 이쪽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 소위 막 이 칼날 같은데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감전 위험이 있어. 잘못 만지면 그러니까 차라리 전기를 아는 사람이 만지면은 저걸 조심하면 되겠다 하는데 전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진다. 그러면은 감전 위험 있고. 그러네.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나이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써서 과부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전기를 흘리게 해. 그러다 불이 나도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전기 안전을 위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나이프 스위치, 말 그대로 칼 스위치 같이 위험함을 닥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개량한 게 바로 이건 동희야 좀 본 적이 있을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 잘 기억이 안 나나 보다. 오빠는 이거 비교적 최근까지도 본 적이 있어. 실제로 이런 거 뜯어내고 일반 차단기를 교체하라는 공사도 몇 번 해봤고 이게 이제 나이프 스위치를 개량한 커버 라이프 스위치야. 그래서 나이프 스위치 같이 생겼지만은 이걸 잘 보면 알겠지만 커버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칼날 같은 부분에 전류가 흐를 때 사람이 손을 대도 감전이 안 되게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겉 커버를 절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안전해졌고 또 하나는 이 안에다가 그 동선, 구리선이 이렇게 딱 있어갖고
전류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 동선이 톡 끊어지게 돼 있어. 즉 퓨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실제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 이거는 많이 쓴다 싶으면은 끊어주기 때문에 과부하에 의한 사고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는데 대신 뭐 지금 전기 사고 중에 흔하다고 하고 있는 누전, 합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차단을 못 해갖고 그 뒤로는 이제 더 개량돼서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같은 차단기 같은 걸 많이 쓰고 실제로 이 라이프 스위치나 커버 라이프 스위치는 이제 골동품, 어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사진 속의 추억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기능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거에 있어서 오빠가 얘기를 해줬어. 자, 일단은 라이프 스위치의 종류에 대해서 아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호 같은 거는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보자. 라이프 스위치 6종류로 되어 있어. 6종류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먼저 단극 형태가 있고 그리고 2극 형태 그리고 3극 형태가 있어. 자, 그리고 단극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 투입하는 방향에 따라서 단투 그리고 쌍투. 2극의 경우도 똑같아. 단투 그리고 쌍투. 그리고 3극의 경우도 똑같이 단투 그리고 쌍투.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단극, 단투, 단극, 쌍투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자성어랑 같이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외울 게 바로 약호야. 그래서 단극, 단투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막 영어 약호를 외울 게 아니라 영어 단어를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어. 단이라는 게 결국 하나를 얘기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단극이다 그러면은 극이 뭐야 영어로? 폴이잖아, 폴. 그러니까 단은 싱글, SP. 그리고 단투 같은 경우에는 투입 방향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넣는다. 그래갖고 한 방향, 한쪽으로. 그러니까 혼자인 거 같으니까 S. 그리고 투입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로 throw잖아.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 throw에서 T를 따. 그래서 단극, 단투 같은 경우에는 SP, ST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단극, 쌍투 같은 경우 일단 단극은 싱글 폴이니까 SP고 쌍이라는 게 뭐와 같냐? 결국 더블하고 똑같아. 두 개니까 쌍. 그래서 SP, DT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 용어 같은 것도 우리가 외우기 쉽겠다. 이극 같은 경우는 극이 두 개잖아. 그러면은 극이 두 개다. 그걸 어떻게 따지냐? 바로 더블 폴이 되겠지. 이거니까. 그러면은 DP 단투 같은 경우는 ST. 그치? 그리고 이극 쌍투 같은 경우는 DP, DT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3극. 3극 같은 경우에 3이라는 거는 3니까 거기서 딴 3풀을 쓰겠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TP, ST. 그리고 3극 쌍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3풀, 4, 그리고 더블 스로우. 이렇게 외우면 돼. 이런 거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영어 약호와 라이프 스위치의 종류 같은 거는 알아두면 되고, 커버 라이프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이프 스위치와 달리 2극짜리와 그리고 3극짜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투와 쌍투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되어 있어. 혹시라도 약호를 물어보면은 이 위에 거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알아뒀으면 좋겠어. 지금 이 그림에서도 봐도 알겠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 선이 나오고 있잖아. 2극이란 거야. 그러니까 220V형인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3극 형태로 돼 있고, 근데 이 커버라이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보니까 그 공장 같은 데 기계에도 많이 달려 있더라고. 아까 갔던 그 전동기 공장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 옆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저거 되게 오래됐나 보네 그 생각하는데, 의외로 차단기 못지않게 스위치로는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안 보이지. 자, 이거 보니까 뭔 이렇게 스위치가 많나 싶은데 우리 동희에게 좀 친숙한 게 있지 않아? 첫 번째 텀블러 그치. 스위치. 텀블러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지 알아? 커피 담는 텀블러. 나도 그 생각밖에 못하겠어. 어쨌든 이 텀블러 스위치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히 있고 정말 사람들이 스위치 하면은 거의 이 텀블러 스위치만 생각하게 돼. 그만큼 되게 많이 사용되는 걸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버튼은 누름으로써 켜고 끄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벽이나 기둥 같은 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왼쪽에 있는 거 이거 구형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거 구형 스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노출형이라 그래. 실제로 이런 거 많이 설치해. 오빠 지금 비닐하우스 전기공사 할 때도 이 노출형 달아주고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거 같은 경우는 매입형이라 그래. 이건 이제 벽속 같은 데나 아니면 PVC 박스, 아울렛 박스 같은 데 넣어서 하는 거거든. 보통 집이나 건물 같은 데 많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구까지도 이렇게 있고 막 그래. 그런 게 바로 이 텀블러 스위치라 그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는 노터리 스위치라는 게 있어. 이거 본 적 없지? 못 봤어. 이 노터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이 뚜껑같이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 이걸 뭐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든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돌린다는 것은 껐다 켰다 외에 다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조금씩 되돌아가나? 쉽게 말하면 그걸 잘 생각해봐. 동이가 잘 때 전기장판 낄 때 전기장판 4로 맞추다가 잠에 들면 취침으로 바꿀 때 그게 돌아가는 스위치지. 그래서 취침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까지 돼 있잖아. 그럼 그 7일로 가면 갈수록 더 전류를 많이 들어오게 해서 더 뜨겁잖아.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돼. 노터리 스위치라는 게. 여기 가장 윗부분을 노브라 그래, 노브. 이 노브를 회전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전류의 강약을 조절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난로 같은 데서도 사용되고 빛 같은 거에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노터리 스위치. 이 노터리란 거 우리 그 옛날에 뭐 사거리 같은 데 보면 뺑뺑 돌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회전길이라고 해서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누름 단추 스위치. 요 녀석인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보기는 힘든데 좀 큰 기계나 아니면 크레인 같은 데 보면은 그 시퀀스 회로 같은 거에 연결돼 있어 가지고 뭐 자기 유지 회로 뭐 그런 거랑 뭐 천동 스위치 뭐 이런 걸로 같이 연결돼 있었어. 그래 가지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도 한참 이제 뭐 공사 중일 때 쓰는 것을 가리켜 호이스트카라 그러거든. 그런 데도 쓰이고 막 그래.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전동기 같은 거를 이용할 때 많이 써.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이나 건물보다는 공장에 있는 기계 같은 거 돌릴 때 많이 사용한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캐노피 스위치라는 게 있어. 이 캐노피 스위치에서 캐노피가 뭘 말하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건데, 그래? 옛날에 오빠가 살던 집에는 형광등이 방에 있었는데 그 형광등을 텀블러 스위치로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 형광등 그게도 줄이 딱 있어. 그 뭐지? 가게 가면은 위에 선풍기 이렇게 있어서 그치. 1단, 2단 이렇게 돌렸던 거 그건가? 그치. 맞아. 그런 식으로 그 형광등 같은 경우에도 줄을 한 번 당기면은 불이 2개 켜지고 또 한 번 당기면은 가운데 이제 고추다마라고 조그마한 취침등이 있어서 그게 켜지고 또 한 번 당기면 다 꺼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불의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렇게 매달려 있는 스위치를 캐노피 스위치라 그래. 요즘도 흔한 것 같지만은 의외로 또 보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고급스러운 조명 같은 거, 샹드리에 같은 데는 여전히 달려있는 건 많은데, 난 캐노피 스위치 하면 나 어렸을 때 쓰던 집 화장실 그 물 내릴 때도 이렇게 캐노피 구조로 돼 있어갖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알 것 같아? 맞아. 옛날 화장실 가면은 있었어. 그래. 그렇게 끈으로 잡아당기는 방식. 맞아. 캐노피 스위치.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 코드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봐봐. 여기 이렇게 플러그라고 해서 전기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그거와 같이 여기에 스위치가 딱 매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껐다 켰다가 되는 건데, 이거 동의 본 적 있어? 우리 집에도 있다? 그래? 못 봤지. 그 지금 오빠 방 어딘가에 이게 숨겨져 있는 그 전기 방석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전기 방석이 코드 스위치가 돼 있어서 따로 이렇게 뭐 어떤 그 조절 장치가 없고 그냥 전기 코드 꽂고 나서 이 코드 스위치를 켜고 그러면은 약과 강의 이 두 모드가 있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코드 자체에 스위치가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이 전기 방석에도 쓸 수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전기 담요 같은 데도 쓰이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로 어떤 조절 장치 없이 간단하게 껐다 켰다만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같이 알아볼 것은 바로 이 도어 스위치라 그래. 자, 도어라는 건 뭐야? 문이지. 그럼 문이 열고 닫고 그때마다 동작을 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쓰이는 게 센서 등이 많이 나오잖아. 우리 집에도 있어. 저 등이 바로 센서 등인데
등 옆에 그 고양이 눈알 같이 동글동글한 게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은 전류를 흐르게 해갖고 불이 켜지고 뭐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고 나면 꺼지게 되는 게 바로 센서 등으로서 요즘에 정말 많이 쓰여. 근데 이 센서 등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 도어 스위치가 있어서 문이 열고 닫고를 감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돼 있는 건데, 지금도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은 여름철에 이제 우리가 마트에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위에서 에어 커튼이라 해서 바람이 시원하게 확 나오는 데가 있어.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에어 커튼으로 먼지 같은 것도 확 날려보내고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그런 데 사용하는 것, 즉 문의 열리고 닫히고를 인식해서 작동하는 스위치가 바로 도어 스위치다 이거고, 펜던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캐노피 스위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좀 달라. 펜던트 스위치도 똑같이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는 형태야. 나 이것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 그래갖고 이 줄에 매달려서 마치 그 메추리알 만한 크기로 있어서 이 빨간색과 녹색에서 이걸 눌렀다 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건데, 캐노피 스위치와 펜던트 스위치의 공통점은 줄에 매달려 있는 방식인 거고, 캐노피 스위치는 이 줄을 잡아당기는 걸로써 작동을 한다면 펜던트 스위치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튀어나온 거, 이걸 왼쪽으로 가게 하냐 오른쪽으로 가게 하냐 이런 것에 의해서 작동시키는 거고, 타임 스위치는 동의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오빠는 이걸 엄청 많이 봐. 실제로 이걸 많이 하는 데가 있어. 웬만한 상점은 거의 다 분전환함에 있어. 이게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에 껐다 켰다 하게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간판 스위치 쪽에 많이 달아. 우리가 간판 같은 경우 밤에 켜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 끝나고 나서 끄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걸 일일이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 더군다나 장사하기 바쁜데 밤이다 불 켜야지 이러기가 놓치기가 쉬우니까 시간을 정해주고 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주고 나머지 시간에 꺼주세요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타임 스위치라 해서 요즘에는 또 디지털 방식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이제 단순히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동경 몇 도다 그러면은 오늘 날짜와 대비를 해서 뭐 몇 시 정도에 일모를 하고 켜지기도 하는가 하면은 뭐 요일도 설정할 수 있고, 어쨌든 이걸 보통 현장에서는 타이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타임 스위치가 이런 역할을 해. 그리고 이제 이런 류의 스위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전기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뭐 스위치가 이렇게 뭐 텀블러 스위치가 됐던 뭐 어떤 스위치가 됐던 스위치 하나에 전등을 달 수 있는 게 최대 6개까지. 그러니까 스위치 한 대에 최대 6개의 등기구까지 이렇게만 달아야 된다. 뭐 더 달고 싶으면 달아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스위치의 그 과부하 같은 거나 과전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등기구 수는 6개까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 타임 스위치 말고 이제 센서 등 같은 걸 할 때도 시간 규정이 또 하나가 있어. 그냥 우리가 센서 등 딱 켜지고 나면은 바로 꺼지면 안 되지. 그래도 어느 정도 켜 있어야지 뭐 사람들이 다니고 뭐 그런데 도움이 되는데, 이 센서 등 이런 것을 할 때 그 여관이나 호텔 같은데, 그러니까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불이 딱 들어오고 나서 1분 이내 소등하게,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여유를 준다. 바로 3분 이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위치의 종류라기보다는 스위치의 회로의 종류라고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집이나 건물에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달로 스위치라 그래. 달로. 자, 길이 하나다. 근데 이 달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워낙 흔하고 그 회로 자체도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에선 잘 안 나와. 대신 3로 스위치나 4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기능사 실기에서도 구현을 시킬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 말로 이 3로 스위치만 할 줄 알아도 전기 배선 같은 것을 웬만큼 할 줄 안다 할 정도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 3로 스위치는 어디에서 사용되냐 보면은 어떤 집이 이렇게 있다. 집이 있는데 고급 주택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복층형으로 돼 있어. 그래서 1층도 있고 2층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를 오가는 계단이 있겠지. 계단이 있으면 이 계단 있는 데에 등을 딱 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계단에 등을 딱 달았으면은 이 등을 1층에서 조절하게 한다 그러면은
2층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계단을 이용을 못 할 수 있어. 1층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난 지금 2층에 있어. 어두워. 그러면은 어떻게 계단 내려오다 다칠 수 있단 말이야. 거꾸로 2층에다 스위치를 달았어. 그러면은 1층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불을 못 켜는 2층에 가서 불을 켜야 되니까 의미가 없어. 거꾸로 그 계단실을 지나고 나면 또 꺼야 되는데 한쪽에만 스위치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3루 스위치로서 보통 이런 계단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해. 그래갖고 1층과 2층에서 동시에 동작시킬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 바로 3루 스위치고, 3루 스위치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회로를 짠 게 바로 4루 스위치야. 4루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면은 우리 학교 같은 데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복도가 이렇게 쭉 있고 조실이 쪼개져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복도의 등을 켜고 끌 때 맨 끝쪽에다가는 3루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줘. 그러면은 이 복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 3루 스위치 딱 켜면은 복도에 불이 싹 켜지겠지. 그리고 나서 뭐 조실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불을 끄려면은 결국 복도 끝으로 가서 3루 스위치를 다시 가서 꺼야 돼. 그러면은 나 불 좀 끌라 그러는데 다시 3루 스위치로 돌아가?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려면 불이 꺼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복도같이 긴 공간에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3루 스위치 형태로 달아주는 것이 바로 4루 스위치야. 실제로 학교 복도에 보면은 4루 스위치가 많이 달려있어. 그래서 그 교실 있는 데에서 바로 껐다 켰다를 가능할 수 있게. 이게 바로 4루 스위치라는 점. 자, 이렇게 스위치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콘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콘센트라는 것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야. 바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즉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작은 설비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 콘센트에다 젓가락을 뻥 넣었다 그러면은 뭐 감전이 되기도 하고 뭐 뻥 터질 수도 있고, 그만큼 또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는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 콘센트는 그렇게 우리가 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전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주의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줄게. 콘센트는 크게 이제 뭐 노출형, 그리고 매립형, 뭐 방우형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매립형이야. 그래서 벽 속에 아울렛 박스 같은 걸 묻어갖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콘센트를 설치할 때는 또 기준이 하나가 있어. 어떤 기준이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이 있어. 바닥이 있으면 콘센트를 아무 데나 다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30cm 떨어진 이 지점에다가 콘센트를 달아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둬. 30cm 떨어진 거. 그리고 이게 최소한의 높이인 거야. 근데 뭐 더 이 사람 키만큼 높이 다는 건 안 되냐? 아니야, 달아도 돼. 근데 반드시 30cm 위로 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모든 바닥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 물기 같은 거 물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지하실 같은 경우 빗물이 들이닥치거나 이러면은 이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높이 기준이 바로 30cm가 이렇게 있다, 이런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건물이 아닌 그 건물 바뀔 때는 더 규정이 까다로워. 그래서 높이를 최소 사람 키보다 조금 작는 높이, 애들보단 크겠지, 1.5m. 이거는 건물 밖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정도 높이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규정이 있어. 욕실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뭐 비데 같은 것도 쓸 일이 있고 뭐 요즘엔 드라이어도 많이 넣고 쓴다는데, 욕실 같은 경우에는 80cm 이렇게 세 가지 높이 같은 거 꼭 이렇게 알아두어야 돼. 그리고 접지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습기가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접지를 반드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아두고,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노출형, 매립형 이런 것은 흔히 보이지만 방호 콘센트라고 하는 거는 욕실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방호 콘센트라는 거는 이제 물방울 같은 것이 들어가지 말라, 이 우가 비우자를 쓰거든. 그 정도의 용도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마치 방수가 되는 줄 알고 물속에 담그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콘센트는 그 구조상 방수를 설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콘센트의 심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는데, 여기에서 보통 이제 이 WP라는 거, 즉 워터 프로텍트의 약자인 건데, 이걸 갖고 방수용 콘센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방수형 콘센트라는 것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아. 거의 이걸 만드는 바에는 그냥 직접 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만든 게 맞고, 요즘에는 이제 이 물기로 인한 누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이렇게 탑재한 방우 콘센트 같은 것도 나오긴 한데 아직 좀 가격이 비싸기는 해. 그래가지고 이런 건 하나의 이제 주의사항처럼 알아두고, 지금 오빠가 이야기했던 이 콘센트 설치 높이 같은 것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자. 그래. 자, 이제 마지막 플러그와 소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플러그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전자제품과 그리고 콘센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걸로써 언제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걸로, 우리 정말 이거 많이 보일 거야.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플러그라도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접지 단자, 접지 극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있는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접지가 가능.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 그냥 뭐 간단한 충전기나 뭐 이런 것, 아니면은 뭐 전기방석 이런 것도, 이런 건 없어. 이런 거는 접지가 안 돼. 이런 차이 같은 거 알아두고, 그리고 동이는 이런 거 본 적이 있나 모르겠다. 못 봤지. 이거는 역시 공장 같은 데 기계에서 많이 쓰는 걸로써 일반 220V용이 아니라 삼상 리셉터클이라 그래. 뭐 다른 말로 삼상 소켓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삼상 380V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콘센트로는 안 되거든. 워낙 그 전압도 높아서 절연도 더 잘 되어야 되고, 또 전류 자체는 높지 않더라도 전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전용 리셉터클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거고. 자,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조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켓이라 그래. 요즘에는 이런 것도 또 보기가 힘들어져 있어. 왜냐하면은 바로 LED 등기구 같은 걸 많이 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소켓류 같은 건 주로 이제 전구 같은 것을 달 때 많이 사용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거 우리 할머니 집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걸 가리켜 리셉터클이라 그래. 리셉터클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속에다가 전선을 연결하고 나서 그냥 전구를 이렇게 똘똘똘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쪼여지고 그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키같이 이렇게 뭐가 톡 튀어나온 게 있어. 그래갖고 여기에다 이렇게 뭔가 손잡이 같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있어갖고 돌리면서 껐다 켰다도 가능하거든. 이제 자체적인 뭐 스위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키 모양으로 뭐가 달린 걸 가르쳐 키 소켓이라 그러고, 키가 없는 그런 걸 키리스 소켓 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용 소켓이라 그래. 알다시피 전기라는 거는 물과 친숙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소켓에 물이 들어가면은 역시나 합선 같은 거나 누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야채에 밀봉시키고자 이런 방수용 소켓이 다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 개가 동시에 달려 있어 갖고 분기용 소켓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 연등 행사 같은 데도 많이 쓰더라고, 실제로도. 그런 소켓이라고 할 수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우리 할머니는 없었고 외할머니는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잘 날 듯 말 듯한데 이거 이미지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데다가 전선이 있어 갖고 여기 끝에다가 그 전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얘 이름은 되게 멋있어. 노제트라 그래. 노제트. 노제트는 장미 모양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딱 느낌을 주는 아주 아름다운 문양을 말하거든. 실제로도 뭐 동의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빠가 보기에는 되게 촌스러워. 그래서 노제트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구하기도 힘들고 그냥 역시나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 어쨌든 이런 걸 노제트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앞서 말했던 리셉터클 같이 천장에다가 이렇게 바로 달 경우 뭐 먼지나 수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경우 직접 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줄을 늘여놓는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노제트 안에는 절대로 퓨즈를 설치해서는 안 돼. 이거 중요한 거야. 혹시나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어. 뭐 이 내부에 퓨즈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뭐 소켓의 종류는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두고. 어쨌든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기능사 시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그 전기 기술자를 만드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LED 조명 많이 쓰고 그래도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물건 같은 걸 좀 취급하는 게 아쉽긴 한데 또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능사 시험에서라도 한번 언급을 해야지 혹시나 이런 걸 접하게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취급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뭐 요즘에 나오는 거는 뭐 쉽게 설명서도 구할 수 있고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금방 알 수 있는데 노제트의 주의사항 같은 거 누가 어떻게 알아? 다루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시험 공부를 시킴으로써 한 번이라도 인식하게 해달라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고. 그래, 알았어.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주 뭐 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알겠어. 자, 여기까지 공부하는 수고 많았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